한 장의 잎사귀처럼 걸어 다녀라. 당신이 언제라도 떨어져 내릴 수 있음을 기억하라. 자신의 시간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라. 안녕하세요. 푸른 녹음을 자랑하던 여름 숲도 머지않아서 이제 한 입, 두 입 물들고 또 잎사귀들이 떨어지는 겨울을 맞이하겠죠. 떨어지는 잎사귀처럼 언젠가는 우리들도 사라질 존재입니다.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소중히 살아가는 일, 그것이 지금 내게 당도한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요? 8월이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은 F조의 멜로디를 출발하겠습니다. 루빈슈타인의 F조의 멜로디로 오늘 첫 순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올여름은 참으로 무더웠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등에 땀이 줄줄 흐를 만큼 참 무더웠습니다. 덥다 무덥다, 습기 차면서 덥기까지 하면서 뭐 이건 손부채를 하던 에어컨 바람이건 선풍기 바람이건 바람이 당하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 때문에 훅훅 숨이 막혀오는 또 그런 더위를 보냈는데, 그렇게 무덥던 여름도 이제 8월 가고 9월이 가고 그러다 보면 또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풀이 좀 죽잖아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이제 금방 또 벗을 때가 다가옵니다. 찬바람이 불면 못 입거든요. 이 모시옷이라는 건 찬바람 불면 부스러지고 오그라들고 이러기 때문에 옷 자체가 살아있는 풀이어서 계절의 또 기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무튼 덥다 하는 사이 벌써 9월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무탈하게 이렇게 여름을 잘 지나오신 여러분 한 분에게 감사도 전하고 싶고 정말 잘 지내오셨어요.
건강하게 잘 살아오셨어요 라고 존경의 마음도 보내고 싶습니다. 해외 뉴스에서 사실 그 무덥던 여름에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이 폭포 같은 또는 계곡에 물 흐르는 것 같은 이런 소식만 전해 주었다면 여름을 무덥게 나는데도 그나마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해외에서 들려오는 IS의 테러 사건, 총격 사건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보는 눈까지 더 덥도록 만드는 사건이었죠.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그 목숨을 잃어야 한다 하는 현실에 사실 치가 떨리는 그런 테러의 사건들 앞에 우리 모두가 무방비잖아요. 결코 남의 일도 아니고 이게 지구촌 전체의 문제가 됐는데 이 혼탁한 세상에서 과연 그들의 광기를 멈출 수 있는 그런 해결점이 있을까? 그저 참담하기만 합니다. 종교의 신이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요. 생명을 마음대로 파괴시킬 권리는 없는 것 아닐까요? 이런 참담한 소식만 있다면 아마 또 숨이 턱턱 막혀왔겠죠. 근데 얼마 전에 일본에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서 또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정신질환자들과 37년째 주민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는 일본의 한 주의 그 섬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이라 그래서 정신분열증입니다. 근데 이 정신분열증이 굉장히 심각한 아주 중증 환자들 130명이 주민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정상인인지 누가 정신분열자인지 구별을 못하는 그런 마을이 있대요. 이 마을에서 축제가 열린 겁니다. 그 축제의 제목이 뭐냐면 환청과 망상 대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환청을 듣거나 망상을 보죠. 그럼 자기가 어떤 환청을 듣고 무슨 망상이 일어나는지를 발표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발표장의 내용들이 나는 마징가 제트를 보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매일 밤 화장실에 그 양변기를 통해서 도쿄와 오사카를 넘나든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망상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망상 대회에 1등하면 상도 주는 겁니다. 그런 대회가 열리고 그 대회에 많은 사람을 초대를 한 겁니다. 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문화회관에 모여서 정신분열자,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환청의 이야기와 망상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경청하고 들으면서 대회를 열어서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걸맞는 상도 주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손뼉도 쳐주고 그렇게 같이 더불어 산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 마을에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다시마 포장팩을 만들어요. 그 포장팩 장사를 하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그 생활을 이어가는 돈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근데 작업장, 그 일하는 작업장의 캐치프레이즈가 놀라워요. 그것이 일본 열도를 환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저도 이 단어 하나에 가슴에 확 꽂혔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말은 뭐냐 하면 약함을 인연 삼아. 이게 그냥 프랭카드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약함을 인연 삼아. 그러니까 이 캐치프레이즈는 약한 사람끼리 서로 기대 살자는 거죠. 이상하고 괴상하고 무섭고 두렵다 생각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 그래서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건 회의가 아닌 거예요. 정말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문제 제기하는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남의 얘기를 안 듣는 사람, 뒤죽박죽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이곳에서 이 사람들의 회의의 결론은 뭐냐 하면 옳으냐 그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회의의 결과가 옳으냐 그르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모였고 회의했고 서로 얼굴 마주보고 각자의 이야기를 하도록 허용했고 내버려 두었다. 그게 무슨 문제냐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야기가 끝나면 아 그래? 그냥 그걸로 그냥 납득하고
회의가 끝나는 거래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마을의 신조는 뭐냐 하면 문제는 해결하지 말자 이래요. 문제 해결하자가 아니라 갈등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정신병이 있으면 있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문제 해결하지 말자. 이게 이 마을의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연 요청도 굉장히 많대요, 외부에서. 그렇게 벌어지는 돈으로 전체 마을을 꾸려간다 하는군요.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견디고 봐주고 인정해주는 동네가 이 지부촌 안에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불가에 보면은 법화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 시대는 오탁악세라고 했습니다. 5가지의 탁한 것이 시대를 흐려놓는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겁탁이죠. 겁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거친 것. 그리고 견탁,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다 거칠고 혼탁한 것. 그 다음이 번뇌탁,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SNS에 보면 욕, 폭언, 폭설 막 하잖아요. 누가 죽어나가도 관계없는, 이게 번뇌탁이거든요. 예, 번뇌탁. 그리고 중생탁. 나나 너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무리 고위층에 있다 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나만 부유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더러움에 물든 것, 그건 중생탁이죠. 그리고 마지막 명탁입니다. 명탁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명 자체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명 자체가 목숨줄이 거칠다는 거예요. 그 목숨줄이 거칠다고 하는 것, 바로 이렇게 IS들을 통해서 테러가 일어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아무 원한조차 없는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노약자들이 그냥 죽어가야 되는 이런 세상, 내 명대로 살지 못하는 세상이 바로 명탁이죠. 이런 오탁악세 속에 살아가면서 정신분열증이 있는 조현병 환자들까지 굳이 정상인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던 환청을 이야기하던 미쳤다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들이 그 어떤 문제 속에 내동댕이 쳐졌어도 그걸 갈등이라고 보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 그건 정말 아름다운 변혁이고 혁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자신의 마음의 고향자리면 좋겠습니다. 고향의 푸른 잔디 보내드릴게요. 꿈속에 그려보는 머나먼 고향아, 옛 모습 변치 않고 지금도 잘 있느냐. 친구 부르고
우산 정갈새 지저귀는 노래소리 꿈속에 들려오는 어머님의 자장 노래 소리 부르고 푸른 고향의 잔디여 언제나 가버려라 꿈속에 그려보는 고향 부르고 푸른 고향의 잔디여 고향의 푸른 잔디. 정말 이 노래는 올드팝이지만 언제 들어도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정말 그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의 마음속에 자기의 뇌의 기억 속에 있겠지만 그 공통적인 것,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리고 고금을 막론하고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고향 이러면은 정말 푸른 잔디, 푸르다는 건 꼭 잔디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만큼 풍요롭고 풍족하고 아늑함과 따뜻함 뭐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고향이기도 하죠.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기술국에 기술 감독님 한 분이 쓱 들어오더니요. 저한테 이 꽃을 하나 턱 보여주면 스님 이게 무슨 꽃인지 아세요? 이러면서 제게 이 꽃을 내밀어요. 그래서 보는 순간 혹시 이게 메발톱인가 초롱꽃과인데 하고서 메발톱인가 하니까 아니에요. 더덕꽃입니다. 제가 여기 많이 심었어요. 그러시면서 이걸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 제가 향기가 좋다 그랬더니 아주 그냥 뭉텅 가지고 오셔서 본인이 지금 여기 방송국 주변에 베란다 있는 쪽에 많이 심어놨더니 꽃이 이렇게 많이 폈다고 이 꽃 핀 걸 보니까 무척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체구도 큰 남자분이 쑥 들어와서 이 한 송이를 주며 보통은 여성분이라면 스님께 꽃 한 송이 드려요 이럴 텐데 남자분들이 왜 꽃 줄 때 이러잖아요. 뭐 오다가 뭐 주웠다 뭐 이렇게도 하듯이 이분이 제가 이거 키운 건데 스님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기가 아마 쑥스러웠는지 이게 무슨 꽃인지 아세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요, 이 향이 나고요. 이 더덕꽃이 보면 이제 자주색이 나잖아요. 꽃에. 자주색 꽃이면서 꽃 끝이 이렇게 나팔꽃처럼 이렇게 말려 들어갑니다.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종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예, 초롱꽃과이기도 한데 이 작은 꽃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는 정말 참 인고의 시간들을 보내죠. 방향성이 있어서 향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공간 전체에 향기가 퍼지니까 큰 벌들이 많이 몰려들잖아요. 더덕을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흰 진액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더덕은 그 거담제 역할도 해주고 해독 역할도 하고요. 뭐 그 편도선 염인가 그런 염증 같은 것을 없애주는 데도 아주 약으로 쓰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도라지나 더덕 무침 이런 걸 좋아해서 가끔 먹는 편인데 야 우리가 참 영양가 있고 좋다고 먹는 더덕 하나도 그 뿌리가 나기 전에 꽃 한 송이 피우는 이런 앙증맞게 예쁜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하나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모금까지도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도움받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 오늘은 더덕보살 마하살님께 감사의 예경을 드리며 이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BTN에 이렇게 정서적으로 잔잔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 기술국에 또 기술 감독으로 계시니까 방송이 잘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 주변에 여러분 눈에는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 촬영 감독들이 여러분이 곳곳에 지금 저 연막 뒤에 숨어서 저를 다 카메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꽃 하나라도 어느 위치에 놓고 카메라를 걸어볼까?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방송을 보실 때, TV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이 화면이 더 아름답게 보일까? 계속 카메라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고민하면서 지금 방송 제작하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공이 쌓이고 덕행이 쌓여서 이 방송은 여러분의 안방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를 보시면서 아 좋다 하는 생각이 들 때 ARS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눌러주는 ARS 그 성금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고 BTN에서 제작하는 좋은 질 높은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유용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어느 잡지사 기자가 저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있는 명상센터 윤화방송이라는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명상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그 이제 고불들 돌로 석불로 된 그 중국에서 넘어온 그 석불들인데요. 문화혁명 때 막 이렇게 조각이 나가지고 부셔진 뭐 불상에 코가 날아가거나 얼굴이 날아가거나 어깨가 날아가거나 뭐 이렇게 부셔진 불상들이 여기저기 많이 우리 명상센터에 좀 모셔져 있어요. 그 티벳박물관 신영소 관장님이 기증해 주신 불상들인데 그러니까 코가 날아가고 얼굴 형태도 못 알아보게 날아가고 어깨가 날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불상을 모으는데 취미가 있어서 모으는 건지 알고 그 기자가 묻기를 스님은 이렇게 조각이 나고 부셔지고 이런 불상을 개인적으로 모으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일부러 부처님의 코와 눈이 날아가거나 얼굴이 형태가 없어지거나 어깨가 부셔진 그런 상처가 난 불상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다 보니 상처가 난 오래된 옛 고불들이 인연이 되어서 이곳으로 이 명상센터로 모셔지게 되었다. 명상센터에 오시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난 마음을 가지고 오듯 상처 입은 부처님들이 이곳에 오시는 것은 결국은 만중생의 상처를 어여삐 보듬기 위해 당신도 상처난 모습으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원래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 기자의 질문을 받고 제가 이 방송을 함께 만들고 있는 우리 조은정 작가와 대화를 나누었죠. 그렇게 기자가 묻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 라고 했더니 상처 입은 자들이 모여드는 공간, 결국 이 명상센터에서는 상처 입은 부처님과 상처 입은 중생들이 모여 서로가 서로를 자비로 감싸고 보듬는 것 아닐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생각하고 보니 멋진 말이고 그래 맞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불상이든 사람이든 아픔이 지닌 존재들이 다 제가 있는 명상센터를 찾아오고 그것은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센터로 상처난 마음 조각을 가지고 모여오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은 바람 속의 책 한 권은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이라고 하는 시를 준비해 봤어요. 산산조각이 난 채 부셔져 나간 불상 하나가 우리에게 화두를 던져주는 멋진 시입니다. 감상해 보시죠. 룸비니에서 사온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목은 목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산산조각이나 얼른 허리를 굽히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순간 접착제를 꺼내 붙였다. 그때 늘 부서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불쌍한 내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 주시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타이거 인 더 나이트, 신날세 씨 해금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해금이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 악기가 우리 음악만을 연주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서양 음악을 또 퓨전 스타일로 이렇게 연주를 하니까 또 맛이 새롭잖아요. 우리 음식에 서양 음식을 가미해서 먹으면 또 다른 맛이 탄생하는 것과 같이 또 서양 음식에 뭐 우리의 그 뭐 된장이나 뭐를 소스를 섞어서 먹으면 또 다른 맛을 내고요. 동서양이 서로 음식으로도 화합하고 음악으로도 서로 만나지고 퓨전은 퓨전 나름대로 또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또 하나의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께서 댓글 보내주셨는데 몇 분만 소개하죠. 진상택님, 대한민국은 참으로 평화로운 나라다라는 스님의 희망찬 메시지가 저를 풍요롭게 해주네요. 스님께서 지난번 방송에서 제안하셨던 전 국민이 동시에 30분 책 읽기, 상상만 해도 행복해져요. 이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원해 봅니다. 하셨어요. 박희성님은 한동안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나무 아래 앉아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고 있는데 세상에 달팽이 편지에 제 사연이 소개가 되었더라고요. 너무나 꿈만 같았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스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방송 만들어 주시는 나무 아래 앉아서 제작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하셨네요. 우리 박희석 군은 중앙대학교 현재 학생인데
그때 편지 보내주셔서 제가 사연 소개했던 적이 있죠. 그 사연이 너무도 내용이 좋았고 감동이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반응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뒤늦게 이 방송을 보게 됐군요. 전옥경님은 안녕하세요 스님. 그리고 끝. 네, 안녕하십니다. 김점수님은 스님 방송 잘 보고 있어요. 146회 방송분이 안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방송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다시 듣기를 기다리시는 모양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스님도 그러세요. 아, 내가 그 방송을 빨리 다시 봐야 되는데 오늘도 안 올라왔어요. 막 이런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마도 궁금하고 그 방송을 내가 꼭 다시 봐야 되는데 하고 기다릴 때는 애가 타고 또 몸이 닳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 표현 하나하나가 그만큼 이 방송을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니까 저도 진심으로 감사하죠. 김희라님은 스님 감사드리고요. 매번 좋은 말씀과 음악, 명상 마음 닫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 주셨네요. 앞으로도 BTN 들어오셔서 홈페이지 나무 아래 앉아서 찾아 들어오시면요. 거기에 댓글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메일이나 편지 사연도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메일은 나무 아래 앉아서 tree@btn.co.kr 보내주시고요. 편지는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남부 순환로 2265번지 BTN 불교 TV 6층 나무 아래 앉아서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도 서서히 물러갈 기세이고요. 아무리 덥다 해도 덥다 시원하다 할 거니까 편지도 서서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내셨나? 금천구 시흥대로에 사신다는 염정원님 보내셨네요. 아, 그때 염정원님께서 제게 편지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염정원님의 오늘 달팽이 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님, 댓글을 읽어주실 때 스님 모습을 뵈면 울컥한다는 말이 많았잖아요. 유튜브로 볼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BTN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스님을 뵙자마자 정말 울컥하는 거예요. 지난 1월 1일 방송을 다시 보게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제목이 확 다가왔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나무 아래 앉아서를 수시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살아가다가도 문득 마음이 격동칠 때 스님의 목소리는 토닥토닥 마음을 달래줍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내 삶이었지만 나이 50을 바라보며 10년 후의 내 모습을 생각하며 좀 더 나은 나로 살아가자 생각했습니다. 꼭 하고 싶었던 그림을 공부하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서양 화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아파하기보다 남아있는 나의 시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쁘게 살고 자분자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삽니다. 서두르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을 만큼씩만 하면서요. 덕분에 그림을 그린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전업 작가로 살게 되었고 이번 달에는 웹북 전자책도 나온답니다. 참 대견하지요? 스님 말씀처럼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잘 살고 있는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스님 덕분에 더 잘 살고 있어요. 앞으로 자랑거리가 생기면 편지를 쓰겠습니다. 스님, 아프지 마세요. 불자 친구를 따라서 두 손 합장하는 법도 배웠고요. 탑돌이 하는 것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저를 너그럽게 봐주시겠죠? 사랑합니다. 아뜰리에 정원에서 염정원 드림. 그러셨네요. 아마추어 화가에서 전업작가 화가로 데뷔하시고 전자책 웹북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기 자신이 이쯤 되면 대견하죠. 그림 그리는 일 하다 보면 참 재미있을 거예요. 제가 왜 지난번 7월 달에 김재진 시인의 시인이면서 그림을 그리고 60 넘어서 갑자기 화가로 그림 그리게 돼서 전시한다고 소식 전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 그림 그리는 걸 보면서 저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막 그려요. 저는 누구 보여줄 것도 아니고 화가로 등단할 거 아니고요. 내가 그냥 좋아서 그립니다.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색칠하는 것도 재미있고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요. 요즘은 이렇게 불상, 부처님 모습을 한번 그려보거든요. 부처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심정을 압니다. 편지 사연 감사드리고요. 자랑거리 있으면 편지 많이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음악 소개할게요. 음악으로 선물을 대신합니다. 하얀 조가비. 고동을 불어본다. 하얀 조각이 먼 바닷물 소리가 다시 그리워. 노을 진 수평선에 돛단배 하나 루루루 하얀 조가비 꽃빛 물든다. 귓가에 대어본다. 하얀 조각이 옛 친구 노랫소리 다시 그리워. 황혼의 모래 같아 그림자 한쌍 루루루 하얀 조각이 꿈에 잠긴다. 루루루 하얀 조각이 꽃빛 물든다. 제가 이렇게 흔들어 봤어요. 혹시 종소리가 들리려나 하고요. 여러분에게 종소리가 들리시나요?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면서 선물 받은 이 더덕꽃 한 송이, 이 작은 생명 하나도 자신이 몸을 내주고 보살심으로 많은 사람을 두루 유익하게 하는데 사람 몸 받아서 부처님 법을 만났고,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을 서로 보람 있게 또 의미 있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문득 이 작은 꽃 앞에
꽃 앞에서 그런 서원을 세워지게 되고 이 꽃 한 송이가 오늘 제 마음을 정말 울컥하게 하는군요. 여러분 8월이 이렇게 다 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이달 말까지 잘 보내시고요. 저는 9월 초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